태양이 지구보다 약 3억 배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태양은 단순히 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 거대한 별은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하며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합니다. 지구의 질량은 태양의 3억 분의 1에 불과하죠. 이 거대한 질량 덕분에 태양은 모든 행성, 소행성, 해성과 먼지를 자신의 궤도에 묶어두는 거대한 중력체입니다. 태양은 지구 지름의 약 109배에 달하는데 이 크기 덕분에 우리에게 빛과 열을 공급합니다. 태양의 핵심에서는 수백만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며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태양의 빛과 열의 원천이 되죠. 그런데 태양과 지구의 크기 차이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차이는 우리의 기후, 계절 변화, 심지어 생명체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 없이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죠. 여러분은 나사에 대해서 아시나요? 1958년 설립된 이래로 나사는 달 착륙, 우주 셔틀 프로그램, 화성 로봇 탐사 등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나사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미국의 국립항공우주국을 의미합니다. 나사의 가장 유명한 성과 중 하나는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입니다. 이 업적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우주 셔틀 프로그램은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우주과학 연구와 국제우주 정거장 건설에 기여했습니다. 최근에는 화성 탐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퍼서비어런스와 같은 로버를 화성에 보내 생명의 흔적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또한 지구 관측과 기후 변화 연구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구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량이 태양의 660억 배에 달하는 큰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거대 블랙홀 톤 618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블랙홀 중 하나로 질량이 태양의 약 660억 배에 달합니다. 이는 블랙홀이 얼마나 광대한 크기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톤 618의 발견은 천문학에서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블랙홀의 이론적 연구와 실제 관측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며 우주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거대 블랙홀은 그 크기만큼이나 많은 수수께끼를 갖고 있습니다. 톤 618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는 천문학자들이 아직도 풀어야 할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톤 618과 같은 거대 블랙홀의 연구는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에서 약 400km 위에 있으며 시속 약 28,000km의 속도로 지구를 돕니다. 이 놀라운 속도는 ISS가 지구 주위를 약 90분마다 한 바퀴 도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은 하루에 약 16번의 일출과 일몰을 경험할 수 있죠. ISS는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공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이 우주 정거장의 건설과 유지 관리는 미국, 러시아, 유럽 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그리고 캐나다 우주청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중력 환경은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많은 실험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암 연구, 단백질 결정화 연구, 심지어 새로운 약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그곳에는 실제로 금속으로 이루어진 구름이 존재합니다. 이건 마치 공상 과학 소설 속 이야기 같지만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금속 구름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름들은 철과 니켈로 가득 차 있으며 놀랍게도 별의 대기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이 모든 것은 별의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의 결과입니다. 핵융합은 별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더 무거운 원소들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금속 원소들은 별의 대기로 올라가고 결국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죠. 그리고 별이 죽고 초신성으로 폭발하면 이러한 금속 원소들은 우주 곳곳으로 퍼져나가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금속 구름이 존재하는 이유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다른 은하에서도 관측됩니다. AI에게 금미래의 입을 나라별 우주복 디자인을 생성해달라고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배그의 민족답게 전체적으로 하얀색을 바탕으로 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입니다. 미국 또한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군요. 일본입니다. 일본의 상징인 사무라이 검을 들고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러시아입니다. 불곰국 특유의 터프함이 잘 묻어나오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전통 복장의 특성을 우주복에 융합시킨 것 같군요. 중국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색인 빨간색과 화려한 문양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입니다. 호주의 자연을 표현한 듯한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까지가 AI가 생성해준 나라별 미래의 우주복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디자인이 좋으셨나요?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지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귀중한 보석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도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행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행성은 55 칸츄리에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55 칸츄리에는 이례적으로 탄소가 풍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중 상당 부분이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8배이며 표면 온도는 약 2700도 섭씨에 달합니다. 이러한 높은 압력과 온도 조건은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환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우주 과학에 있어 혁신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55 칸츄리에와 같은 행성의 연구는 우주에서의 광물 형성 과정과 행성 형성의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달 표면에도 물이 있나요? 달이 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의 극분화구, 즉 햇빛이 영원히 차단되는 지역에 얼음이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 유지와 연료로 달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미래의 우주 여행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 얼음은 단지 얼어붙은 물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에서의 장기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풍이 달에 수소를 선물했고 수소가 달의 광물과 섞여 물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주 배달 트럭과 같은 혜성이나 소행성이 달에 물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나사와 같은 기관은 이 우주 보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화성과 그 너머로의 미래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와 달의 탐험 역사에서 유진 슈메이커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그는 달에 묻힌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유진 슈메이커는 행성 과학의 선구자로 해성 슈메이커 랩이 9의 공동 발견자입니다. 그는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많은 우주 탐사 임무에 기여했습니다. 1997년 슈메이커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 후 그의 유해 일부가 나사의 루나 프로스펙터 임무와 함께 달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유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쓴 추모 메시지와 그의 사진이 담긴 CD도 함께 보내졌습니다. 이 특별한 장례식은 쇼메이커가 평생을 바친 우주 과학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유해가 달에 보내진 것은 그의 꿈을 상징적으로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달이 지금보다 지구에 훨씬 가까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조석 현상의 강도 증가일 것입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바다의 조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달이 지구에 더 가까워질수록 조석의 높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해안가 도시들에 대한 홍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는 지구의 자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달은 지구의 자전을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달이 가까워질 경우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외에도 달의 궤도 변화는 지구의 기후와 계절 변화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기울기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지구의 기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어둠에 휩싸이겠지만 즉시는 아닙니다. 태양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8분의 햇빛이 남습니다. 하지만 곧 치명적인 추위가 지구를 덮칩니다. 기온이 급락하고 며칠 내에 세계는 얼어붙은 황무지가 됩니다. 태양이 없다는 것은 광합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물이 죽고 먹이 사슬이 붕괴되고 대량 멸종이 시작됩니다. 태양의 중력에서 벗어나 지구는 궤도를 잃고 우주로 표류하며 계절과 시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인공 조명과 열이 있는 지하나 해저 기지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실험일 뿐입니다. 우리의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목성의 대적점이 너무 커서 지구 전체를 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적반은 목성 대기의 고기압 지역으로 고기압 폭풍을 생성합니다. 폭은 약 16,350km로 지구 지름의 1.3배입니다. 1600년대에 처음 관측된 이 별은 수세기 동안 살아남아 목성의 역동적이고 격동적인 대기를 표현합니다. 폭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풍속은 시속 약 432km에 이릅니다. 목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량의 물, 메탄, 암모니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빠른 회전과 함께 극단적인 기후 패턴과 대적반과 같은 대규모 폭풍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관측에 따르면 대적반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축의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목성의 기후나 내부 에너지 역학의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시간 여행의 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라 최첨단 물리학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모든 것, 심지어 빛까지도 가두어 버립니다. 이 극심한 중력은 공간과 시간의 구조 자체를 뒤틀어 속도를 늦춥니다. 중력시간 지연으로 알려진 이 현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단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합니다. 이론가들은 회전하는 블랙홀, 즉 커 블랙홀이 시간 자체를 비틀어 시간 여행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론적인 여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에 있는 폭력적인 힘은 그곳이 탐험가가 아닌 방정식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주의 수수께끼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단지 블랙홀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신비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계인 신호, 지구에서 95광년 떨어진 별에서 포착됐다. 최근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95광년 떨어진 HD 1644595 별에서 미스터리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 신호의 기원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신호는 2016년 러시아의 라탄 600 전파 망원경을 통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신호의 강도와 주파수는 지구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형태였죠. HD 1644595 별 주변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외계 문명의 존재를 시사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외계 문명과 연결짓는 것은 섣부른 결론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지구 기반의 간섭이나 천체 현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호들은 종종 지구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간섭에 의해 생기곤 합니다. AI에게 나라별 특성을 살린 우주 순양함을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우주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별이 존재합니다. 바로 UY 스쿠티, 우리 태양보다 무려 1700배나 큰 거대한 별입니다. UY 스쿠티는 우리 태양계를 가로질러 목성 궤도 너머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며 이는 마치 하늘 전체가 하나의 별로 빛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UY 스쿠티 별의 거대함은 단순히 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별의 존재는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다양한 크기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천문학자들에게 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거인 별도 언젠가는 생명을 다할 것입니다. 항성의 수명은 그 크기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며 UY 스쿠티와 같은 초거대 별은 밝고 장엄한 초신성으로 폭발하며 우주의 진화에 기여하는 물질을 방출하게 되겠죠. 우주에 폭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우주 최대의 폭포는 지구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는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의 흐름이며 이를 아크레션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엄청난 중력 때문에 주변의 물질이 빠르게 블랙홀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우주 폭포와 같은 광경을 연출합니다. 특히 초대 질량 블랙홀 주변의 아크레션 디스크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물질이 회전하며 이는 매우 밝은 X선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과 물질의 고속 회전은 우주의 신비를 더욱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아시나요?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지구에서 가장 반짝이는 보석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우주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다이아몬드를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루시라고 불리는 죽은 별의 핵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 별은 우리 태양보다 약 10억 배 더 큰 질량의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입니다. 루시는 5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백색 외성으로 강렬한 압력과 열로 인해 탄소가 결정화되어 우주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별의 생애가 끝날 때 일어나며 별의 내부 탄소가 식으면서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별의 생명주기와 우주에서 탄소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를 아시나요? 우리 은하에서 발견된 가장 큰 물체는 무려 40억 광년 길이의 거대한 최운하단입니다. 이 초은하단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들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초은하단의 발견은 우주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대규모의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의 초기 조건과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주의 팽창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또한 이러한 거대한 구조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흑 물질 없이는 이러한 규모의 구조가 형성되거나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주의 약 85%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총을 발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지구와 달리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이는 총에서 발사되는 총알이 공기 저항을 받지 않아 훨씬 더 멀리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소리 또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를 전달할 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총을 쏘면 사수는 반대 방향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뉴턴의 제3법칙, 즉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총알이 앞으로 나아가면 사수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주 공간에서 총알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할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과 공기 저항으로 인해 총알이 멈추지만 우주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총알이 다른 행성의 중력 영역에 들어가거나 우주 쓰레기가 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대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를 관찰하고 계산합니다. 리고 이를 위해 빅뱅 직후 남겨진 열의 잔재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이용했죠. CMB의 연구는 우주의 초기 상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배경 복사는 전 우주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주의 나이, 구조, 그리고 초기 조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별의 빛을 분석하여 그 별들이 얼마나 오래 전에 형성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의 나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과정은 과학의 경이로움을 잘 보여줍니다. 은하는 초당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회전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우주를 관찰할 때 우리는 별과 행성, 가스구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주의 약 5%에 불과해요. 나머지 95%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크매터와 다크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 다크매터는 은하의 회전 속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러나 은하를 구성하는 별과 가스 안으로는 그 속도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은하가 빠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질량, 즉 다크매터가 존재한다고 추론하게 되었어요. 다크매터는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그 존재는 은하의 회전과 같은 중력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됩니다. 은하의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은 바로 이 다크매터의 중력 때문이죠. 태양이 소리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태양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별로 이 활동은 실제로 소리를 생성합니다. 태양 표면의 거대한 폭발과 진동은 소리파로 변환되며 이는 우주를 진동시키는 태양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공기가 없어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소리를 듣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태양의 진동을 감지하고 이를 소리파로 변환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헬리오시즘학이라고 불리며 태양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의 이 소리는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태양의 진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태양 내부의 활동과 조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태양의 생명주기, 에너지 생성 메커니즘, 심지어는 태양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가 단 8분인 행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케플러 78b가 바로 그런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의 하루보다 훨씬 빠른 8.5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죠. 왜 이렇게 빠를까요? 케플러 78b는 그 모항성에 아주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근접 공전 때문에 하루가 지구의 3분의 1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케플러 78b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질량을 가졌지만 표면 온도는 약 2000켈빈으로 끓는 용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워 보이죠. 이 행성의 발견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케플러 78b는 우주의 다양성과 무한함을 상징하며 우주 과학의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에 대해 아시나요? 나사가 1990년 4월 24일 발사한 허블 우주 망원경은 발사 후 30년이 되는 2024년 현재 지구 상공 559km 궤도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 에드윈 파월 허블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망원경은 여러 우주 왕복선 임무를 통해 유지 관리되었습니다.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허블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컬럼비아 셔틀 참사 이후 취소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블은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에 수명을 연장할 계획이며 데이터 출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블은 2026년에 낸시 그레이스 로마 우주 망원경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그 시점에 허블은 폐기될 예정입니다. 혜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혜성과의 충돌 가능성은 수백만 년에 한 번 꼴입니다. 충돌의 정도는 혜성의 크기와 속도, 충돌 지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6,500만 년 전 약 10km 크기의 천체가 유카탄 반도에 충돌해 공룡의 멸종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과 우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위협을 더 일찍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Planetary Defense Coordination Office는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천체를 감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혜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낮지만 이는 우주 연구와 지구 방어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화성 테라포밍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 주제입니다. 테라포밍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화성의 얇은 대기를 두껍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화성의 얼음을 녹여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온도를 상승시켜 더 많은 얼음이 녹아 이산화탄소가 더 방출되는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대기와 중력은 지구와 상당히 다릅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38%에 불과해 대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화성에는 지구처럼 자기장이 없어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화성 표면에서의 생명체 생존에 중요한 장애 요소입니다. 화성 테라포밍은
여전히 많은 과학적, 기술적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성에도 눈이 내리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 눈은 지구의 눈과는 다릅니다. 화성의 눈은 이산화탄소, 즉 건조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성의 극지방에서는 겨울 동안 이산화탄소가 응결되어 눈으로 변합니다. 나사의 탐사선인 마스 리콘네서넌스 오비터는 화성의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관측했습니다. 이 눈은 밤에 내리기 시작해 해가 떠오르면 증발하는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화성의 눈은 행성의 기후와 대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화성의 환경이 지구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발견은 또한 화성 탐사와 식민지화 계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성의 기후와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 이 행성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화성의 하늘에서는 청색 일몰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성의 하늘은 지구와 매우 다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화성의 일몰입니다. 화성에서의 일몰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 일몰과는 대조적으로 놀랍게도 청색을 띱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화성 대기의 독특한 구성과 먼지 입자들 때문입니다. 화성 대기는 지구보다 훨씬 얇고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빛이 이 얇은 대기를 통과할 때 먼지 입자들이 빛을 산란시켜 청색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는 지구에서 보는 일몰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화성의 청색 일몰은 우주 탐사와 화성 연구에 있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는 화성의 대기와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